우리가 이제 와류기가 처음 등장한 데는 1962년도 페라리에서 배기 쪽에다가 와류기를 달아서 이제 한마디로 출력을 높였던 그게 최초고, 그다음에 90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흑기 쪽에다 튜닝을 했어요. 이제 와류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90년 이후로 꽤나 인기가 있었던 상황이고, 튜닝 시장이 좀 활성화돼서 커져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에 의해서 조금 뭔가 튜닝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명장부장이 그거 보면 못 참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의문점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명장모색은 주체만 한 거고, 그쵸, 저희는 주체만 네, 하고. 주체만 하고 이제 실행을 할 때 유체역학 전문가 교수님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장들 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사님들,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협회, 굉장히 이름 기네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협회인데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그런 나온 단체예요. 그 다음에 비영리와 한국마케터연합회, 대한민국 ESG 위원회, 요 세 군데의 그 기관을 합동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검증된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번에 평가한 겁니다. 5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분들의 자기 제품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터뷰 한번 땄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으르렁 터보 대표 션킴 모터스 대표 션킴입니다. 저 유튜브에서 보고 제가 유튜브 댓글로 먼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썼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최고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만의 특성 그리고 구간 설정해서 맞춤형식으로 장착하는 곳은 아무래도 으르렁 터보밖에 없겠죠. 명장님께 일단 인증받는 것도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술력에서 인정받는 게 더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여러 업체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는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유니썬더 제품을 개발한 김정호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 간략히 소개하자면 저희 제품은 유속과 그리고 그 와류를 동시에 그 적용을 시켜가지고 모든 내연기관차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일본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도 진출하고자 해서 이번 박별 명장님의 와류기 검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용하시면 하실수록 경제적인 거는 물론이고 친환경에 앞서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유니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튜닝 대표 유병남입니다. 와류기 공개 검증을 한다고 해서 저도 이미 예전부터 19년부터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평가를 받고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쪽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와류기를 이용하지 않고 진공을 통해서 압력을 제어하면서 통광으로 정밀광으로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고요. 차종별로 해서 다 규격화 돼서 만들어서 소비자들 좀 더 니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밀광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프로레이싱 팀에서 경기 운영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검증받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젤 윙스 트윈터보 창작자 김병열 대표입니다. 특허 등록증에서 발표된 것처럼 내연기관 출력 증강기용으로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공법 외에 달리 터보만으로도 어떤 위력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장원테크에서 와류기 제조하고 있는 김웅호입니다. 명장 본색은 제가 주로 즐겨보는 유튜버고요. 진작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모든 내연기관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토바이에서부터 선박, 뭐 하다못해 포크레인까지 매연 검사 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표님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어떤 차종으로 실험했는지 명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차종은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먼저 사전을 했죠. 어떤 차종으로 어떻게 어떤 실험을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대중적인 차가 카니발 아니냐. 카니발 디젤 터보로 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언제 시작하기 전에 그 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냥 테스트하면 노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변 터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또 청소도 하고 차를 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자기가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한 다음에 저희가 실험하게 됐죠. 저희는 주체만 했지 관여를 안 했잖아요. 관여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 빌려주고
모으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영상 만들어 주는 거 했잖아요. 네. 이건 왜냐면 소비자들이 궁금한 걸 우리 명장부서에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명장부서가 누구는 가깝고 누구는 뭐니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예 심사에 빠졌어요. 저희가 말만 하고 실제 그 장면을 안 보여드리면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했던 장면을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맞아요.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신상이 노출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살짝 네. 블러를 친 점. 그쪽에서 연결되는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유체역학이라든가 연수공학 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있고 네. 또 기업체에도 컨설팅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노출되면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어서 그거를 좀 가려달라 해서 이 노출되는데도 괜찮은 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가렸죠. 여기에서도 많이 네, 저는 아주자동차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장성택 교수입니다. 와류기를 각자 개발하고 실험한 그런 거 여러 가지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실험 결과를 굉장히 많은 좋은 그런 것들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연료 소비라든가 또는 뭐 차량의 출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차에 장착했을 때 정확하게 장착이 잘 될 수 있는지 다른 이상은 생기지 않는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인터뷰는 이제 장성택 명장님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이번에 장성택 명장이고 현재 교수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왜 여기 대표적으로 인터뷰했냐면 이분이 그날 위원장이었어요. 아, 예, 심사위원장이어가지고 이분이 아마 대표로 이제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부터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처음 실험을 했던 매연과 낙스에 대해서 네. 영상을 보고 명장님께서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어떤 거는 치수 산화물이 약간의 적게 나오는데 조금 더 증가된 거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왜 이렇게 증가됐냐면 출력이 높아지면 네. 연소 온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수 산화물이 조금 더 나오죠. 그렇다고 법규를 초과한 게 아니라 기존 내에 있는데 약간은 엔진 출력이 높아지니까 지수 산화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연 테스트 할 때 이제 다 정상 범위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이 출력이라든지 토크를 보려면 다이나모 다이나모 테스트가 테스트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이나모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김포에 있는 회사를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한 겁니다.
저희가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명장님께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럼요, 있어야죠. 일단 다이나모 테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다이나모 테스트를 우리가 하게 된다 그래서 전 RPM대 영역을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RPM대가 보통 1500 RPM대에서 2500 고RPM대에서 토크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는 게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다이나모 테스트하고 3000 RPM대 올려놓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고 RPM대 최고에서 그때 토크가 나온 거를 측정하기 때문에 요거하고 이제 실제 자동차가 운행하는 거하고 조건은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게 출력이 이게 전 구간에 이렇게 달랐을 때 그 토크 곡선을 보게 되면 이게 최고의 그 토크는 조금 증가는 했어요. 네. 근데 그 큰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1500에서 2000 RPM 대 2500, 3000으로 가기 전에 토크가 이만큼 증가가 돼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출발하면은 1000 RPM대 시작해가지고 보통 1500, 2000, 2500대. 그렇죠? 운전을 좀 험하게 하면 3000 RPM 가잖아요. 네. 이게 최고 3000 RPM대에서 토크를 하기 때문에 저 토크 의미를 크게 놓고요. 제일 많이 사용한 거기서의 그 토크가 얼마큼 변동이 되느냐, 요거가 미션하고 이제 궁합이 엔진 출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그걸 잘 맞히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차이가 별로 없네 이게 아니라 중간에 토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였냐면 이번에 와류기를 장착한 차들이 이 변속 패턴도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변속 패턴도가 부드럽게 가면은 미션도 고장이 덜 나고 엔진도 큰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좋더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와류기 하면 와류기는 뭐 그거 뭐 큰 틀에 문제 있겠어? 저도 그런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실험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건들을 가졌는데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와류기하고 이번에서 저희들이 보여줬던 기술들 이번에 참여했던 업체 5개 업체 기술들은 정말 노력에 흩더라고요. 왜냐면 와류기라든가 이렇게 지게 되면 이게 저항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속 구간에서는 괜찮은데 중속 넘어가면서 한 120km 넘어가면 저항이 걸려서 저항이 걸리면 차에 반대 영향을 주는 거야라고 저도 그렇게 이론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나왔던 업체들은 공기가 들어갈 때 이 저항받는 거를 최소로 줄였더라고요. 으르렁 터보일 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이 다른 것보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류가 됐고 저항이 안 걸리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열에 의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유니썬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그 와류 향들이 커요. 이 유니썬더는 일본에 이제 그 유체공학 하는 분이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에코 튜닝의 요 부분인데 요거는 날개도 있고 안에도 이제 와류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유체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기계과.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에 했다가 자동차에 미쳐가지고 이게 엔진 같은 거 튜닝하는 거 있잖아요. 저 용인에 삼성전자 그만두고 여기 미쳐가지고 회사 차려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 스크류처럼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의 비행기 날개의 양력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걸 이용했대요. 그래서 좋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엔젤 건데 대구에 있는 업체. 이분은 그쪽에 배기 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설명 들어보니까 여기 앞에는 날개가 작고 여기랑 날개가 커요. 그래서 이게 와류가 빠지는 속도가 다른 것보다 빠르대요. 근데 내가 배기 쪽에는 이분의 이론도 굉장히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장원테크인데 그 3개 정도로 해가지고 이 각도를 구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또 이게 변동되지 않도록 재질이든가 용접하는 거 부분은 정말 돈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저희가 와류기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분들의 이론을 보고 확인하고 또 사실 다이나모라든가 배기가라든가 아니면 연비 테스트 하고 나서 내가 가졌던 와류기에 대한 이론을 좀 바꿔야겠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차들 다른 메이커 쪽보다는 한 단계 위였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네. 주행 테스트를 한번 저희가 해봤잖아요. 저희가 주행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네. 명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고 영상 볼게요. 주행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네. 그리고 저 횡성 휴게소 300km를 갔다 왔죠. 그리고 다시 장착을 하고 또 300km 갔다 와서 그러니까 총 600km 뛴 거예요. 연비가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그 연비 지금 보여드리는 연비는 뭐 저렇게 100% 나와 절대 아니고요. 운전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날 날씨, 운전 습관, 차 상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착 전 300km 갔다 오고 장착 후 300km 갔다 와서 장착 전에는 연료가 들어갔고 장착 후에는 연료가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한 거니까 메이커에서 하는 연비하고 좀 다르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까지는 절대 안 나옵니다. 80에서 100km를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니까 메이커에 따라서 약간 차이 있는데 원래 저렇게는 나오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조건이나 습관, 엔진 상태에 따라 약간 다른 거니까 전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참고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느낌만 얻어가시면 되고요. 저 수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운전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또 운행하는 도로 막힘 이런 거에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또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검증해서 갔지만 저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RPM에서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따라서 뭔가 하나 버리면 뭔가 하나 얻는 거고 내가 얻으면 버려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전체적인 모든 영역대, 그러니까 700rpm에서 4,000, 5,000까지 rpm대에서 모든 게 다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어느 걸 장착하면 어느 rpm대에서는 굉장히 좋고 어느 rpm 손해 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평가를 할 때는 어디서 우리가 제일 보냐면 많이 5,000, 6,000rpm에서 우리 실제로 운전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 보통 공전 RPM에서 700에 시작해서 1000에 올라 운전 얌전하게 하면 3000 RPM 이하에서 운전하는 거고 운전을 좀 험하게 하면 3000에서 4000까지도 쓰는 사람 있죠. 근데 5000까지 쓰는 사람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거고 그건 운전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레이싱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이 효과 있다는 건 1000rpm대에서 3000rpm대까지 연비, 출력, 배출가스 이걸 다 봤을 때 우리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모든 영역대에서 연비라든가 출력 다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쵸.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RPM대 보통 1000rpm대에서 3000rpm 여기서 토크라든가 아니면 연비라든가 배출가스가 안 나오면 그리고 기계적으로 무리가 없으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개 업체를 저희가 좀 인정한 건 뭐냐면 이런 거 달았을 때 변속 패턴도라든가 엔진이라든가 무리가 안 가게 네. 그래서 설계도 하고 그런 것도 테스트했을 때 다 거기에 맞더라. 그다음에 요새 우리가 탄소가 안 나와야 좋은 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자동차의 메이커에서 나온 거는 뭔가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5개 업체 참여한 것들은 그 잃어버린 것들 찾게 해주는 그런 영역에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나옴으로써 우리 튜닝 산업이 좀 발전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에 명장모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업체를 뭐 1, 2등, 3, 4등 가리려고 한 건 아니고 맞아요. 이거를 이래서 튜닝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알 권리를 우리가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테스트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우리 명장문서에서 모든 걸 주도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CCB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소비자협회, 그다음에 ESG-위원회, 거기 또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한국마이스터연합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서 추천한 교수, 명장, 기술사들이 와서 실험한 거기 때문에 저희 명장 분석에서는 그냥 제가 주최만 하고 장소만 불려주고 이제 그 효율하게 그러면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증서를 좀 효과들이 있는 걸로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인증서를 다 했는데 이건 수요식을 이제 마지막에 할 겁니다. 오늘 방송 나가고 소비자협회라든가 비영리법인 마이스터연합회라든가 ESG-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수요식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제 선택은 저희 앞에 자료들을 다 보시고 소비자님들께서 해주시는 거고 저희는 그냥 플랫폼의 역할만 그럼요. 네 플랫폼의 역할만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그 요번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혹시나 뭔가 궁금한데 이런 게 시중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명장모서에서 한번 좀 실험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해보고 또 가능하다면 이제 저희가 소비자협회라든가 한국마이스터연합회라든가 ESG-위원회를 또 같이 참여시켜서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좋은 제품이 있거나 좀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 우리 명장모석에 한번 이렇게 신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보 주세요. 항상 저희 밑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